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저의 지금까지의 개인전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 지나간 전시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조금 검색을 하거나 보시기에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뭐 소수의 몇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앞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개인전 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때가 2011년도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저의 첫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네, 최승윤의 첫 번째 개인전. 이때까지 저는 거의 그 프로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옆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제 프로필이 나오죠? 최승윤. 졸업하고 나서 뭐 영등포역 상설정시 이런 것도 이 당시에는 그 전시 경력을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이렇게 넣었던 건데 뭐 지하철에 그냥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문적이지 않은 전시였죠. 그리고 여기 몇 가지의 전시들이 있는데 2009년 단체전 덕원 갤러리 이거는 이제 졸업 전시였던 거고요. 나머지 전시는 저 위에 거는 뭐 그렇고 밑에 거는 또 이렇게 좋은 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깔끔한 전시는 아니었고, 아무튼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있었을 때였고 제가 벽화를 병행을 하던 시기였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지원을 하다가 송스 갤러리에서 단체전 기획을 내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송미영 관장님께서 그럴 거면은 작품이 좋으니까 개인전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개인전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관 전시예요. 처음에 그 개인전 기회를 주셔서 되게 기뻤던 것도 있고 그 제 작품이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던 것도 있고 그래서 대관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전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시작을 했던 게 참 좋은 시작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이때 그 송명 관장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글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여기 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냥 허투루 보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보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씨가 좀 깨지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최승윤의 작품은 무한한인데 무한한이라고 쓰셨네요. 우주 공간에 있는 자유를 연상하게 한다. 무에서 유가 존재하는 듯 하다가 다시 유에서 무가 되어버린다. 보일 듯 말 듯 그가 소통하려는 존재는 그의 자신이며 말하지 않지만 들리는 최승윤만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서양화가 송스 갤러리 송미영. 예, 지금은 저쪽 삼성동 쪽에 송미영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 작품들의 주제를 굉장히 잘 관통을 하셔서 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뭐랄까 저는 기획자한테 제 전시의 의도와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전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첫 번째 전시 치고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작품들을 네,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런 사진들도 있고 요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청담동에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제 기억에 약간 빌라 건물인데 1층에 이렇게 상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정말 안 왔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시였는데 한 6일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 컨택트라는 작품이고요. 아이고, 뷰어가 이게 제 맘대로 움직여지질 않네요. 컨택트라는 작품이고요. 2010년도에 했었던 작품인데 여기 영상에서 이게 쪽 잘리네요. 이게 그림이 그 뭐랄까 그 옆에 어울리는 색, 그 옆에 어울리는 색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렸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붓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전부 거의 다 붓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던 시기예요. 이 작품은 그 갓, 신이라는 작품인데 뭔가 하나의 그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을 향해서 뭉쳐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각자 예를 들어서 뭐 각자 나라의 신이 있고 아니면 각자 마을의 신이 있기도 하고 각자 뭐 어, 뭐랄까 그 동물의 신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의 하나의 공동체, 운명체 그런 것들은 그런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렸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신이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할 때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작품이 제가 100호짜리 작품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빛을 보거나 누가 소장해 주시지는 못했던 작품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매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랑 아마 이 작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캔버스를 일반적으로 앞쪽으로 한 게 아니라 뒷 캔버스 뒷면에다가 제가 재소치를 해서 그렸었던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그 독특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터치가 먹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지금 마술사가 마법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게 손이고 마술을 좀 부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장면을 제가 의도를 하고 그렸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서 재밌다 하고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던 작품인데 뭐 이 작품도 뭐 아직까지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뭐 전시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옛날 작품들은 제 지금 스타일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런지 전시로 묻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전 때마다 항상 그 새로운 신작들을 발표를 하니까요. 자, 이때가 그 송미영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는 뭐 도와주셨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젊었죠? 그리고 왜 이렇게 표정을 입을 앙다물고 이렇게 무섭게 짓고 있는지. 이때 제가 이제 그 턱이 좀 나와 있어서 그게 컴플렉스여서 사진을 찍을 때 좀 이런 표정을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예, 송미영 관장님 좀 젊으셨을 때였고 저도 좀 젊었을 때 갤러리가 상당히 작았어요.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 제가 제 작업실보다 작은 갤러리였거든요. 작품을 많이 얼진 못했었고 이게 지금 숲속의 소년이죠. 이 뷰어가 이게 네. 네, 이 작품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오셨던 갤러리 손님이셨고요. 또 갤러리 손님께서 오셨네요. 이번 이때는 좀 표정이 좀 좋네요. 음. 자, 이때 이거는 얼굴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은 제가 2007년에 그렸었던 작품인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렸었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개인전은 4년 전 그림이죠. 근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도 유화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스타일이 좀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여서
그 서울산업대,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요. 그래서 이때 뭐 진짜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막 했었는데, 이때 아마 이게 나이프랑 붓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제 후배 동생인데, 동생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 그림은 추후에 두 번째 개인전에서 판매가 됐었고, 제가 가장 처음으로 그림을 팔아본 작품이에요. 아무튼 이번 지금 첫 번째 개인전에서 팔린 작품은 아니었고, 첫 번째 개인전 때는 작품이 한 장도 팔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 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과거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좀 뭔가 모아지는 듯한 그림들을 꽤 그래도 표현을 하긴 했었네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나중에 떤 개인 소장자분께서 소장을 해주셨어요. 20호 크기 작품인데 좀 개인적으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이때 붓을 쓰면서 이때만 그릴 수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그림들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파란색을 시작을 한 그런 시작점이 있어요. 음, 말씀을 여기서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게, 밑에 어떤 색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을 칠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 그림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뭐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도 조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에 까만색은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 좀 진해지는 감도 있고, 아무튼 어두운 색감에서 어두운 색감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색깔을 넣게 되면은 그 확대를 많이 해서 보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색과 색이 만나는 그런 간극이라, 그런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의 느낌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그런, 뭐라고 해야지, 색과 색이 만나는 그런 접점에 힘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당시에 생각이 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되게 좀 추상적인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도 색 고민을 할 때 파란색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숲속의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숲속의 소년이 왜 나오게 됐는지, 뭐 이 작품을 그때 다음 뭐 개인전 같은 데서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뭐 어차피 뭐 지금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판매가 될 뻔한 적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상당히 잘 그렸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몇 안 되는 저의 그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숲속의 소년. 그리고 이런 화려한 이러한 터치들 같은 것들을 지금은 제가 하기 힘든 그런 터치들인데, 되게 감성적이고 좋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생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요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아주 살짝 다르거든요. 그 얼핏 봐선 잘 모르시겠지만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얼굴의 형태들을 일그러 가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말은 동생을 그린 건데, 사실 동생하고 전혀 닮아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약간 닮아 있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색과 색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곡선의 힘이라든가. 예, 이 작품은 80호 작품 얼굴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얼굴을 그리려고 해서 얼굴이 됐던 건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고양이 얼굴 같이 얼굴 같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효과들이에요. 이렇게 되게 이런 색과 색이 만나는 데에서 이런 오는, 뭐랄까, 그런 달달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맛, 회화의 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좋은 사연은 아니에요. 제가 작업실도 없고 캔버스 살 돈도 없고 어 그래서 근데 새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뜯고 기존에 있었던 그 판넬인지 그 판넬일 거예요. 판넬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어디 그냥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그림을 한 점 무료로 나눔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저를 찾아주는 전시 뭐 갤러리도 없고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당시에 뭐 좋아요나 뭐 팔로워가 별로 없었는데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하니까 뭐 와, 뭐 좋아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연락도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그 가족한테 가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 그림을 어떻게 걸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는 제 전시를 찾아오고 뭐 그 다음에 제 그림을 사진 않더라도 저한테 계속 관심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뭐 전혀 연락이 없고 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던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제 전시를 찾아주신다든가 그 이후에 뭐 다른 연락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뭐 그 이후로도 제가 뭐 여러 사람들에게 뭐 그림을 준 게 아니라 뭐 다른 도움을 주리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참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림이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저한테도 그렇고 오히려 상대방한테도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림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림이 그 공짜로 가게 되면은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제 경험상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뭐지 저도 작품을 제가 구입을 종종 하니까 제가 돈 주고 사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작품을 애지중지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던 그림입니다. 지금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네, 이런 표지도 그 블로그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벽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갤러리 전시 오픈을 하기 전에 뭐 이틀 전인가 제가 벽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노홍철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좀 있으면 개인전을 한다고. 근데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전화 연결이 돼서 뭐 게임 선수 개인전을 한다 어디서 한다 했는데 뭐 노홍철 씨도 저희 집 근처다 갈 수 있으면 가겠다 뭐 문자들이 막 올라오는데 저희 직원들 데리고 가겠다 누가 오겠다 오겠다 하는 그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 올라왔거든요 사연 뭐 문자들이 근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예, 물론 근데 이 갤러리가 그때 아마 홈페이지도 없고 이름이 또 송스 갤러리라서 어 그냥 소리로만 들어서 검색하기도 힘들고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전시장에 진짜 또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오지 않으면은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뭐그 이후로도 사실은 그런 적이 많아요. 전시장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안 와요. 그러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뭐 작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내 작품을 누군가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 자체가 참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작품을 참 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제가 그 썼던 작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조금 깨져 있긴 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끝을 아는 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갈 때부터 나는 그저 내가 고용한 기계에 불과한 느낌이다. 내 계획에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심하게 다그칠 수밖에 없는 기계 말이다. 넌 좀 더 불량률이 없는 완벽한 기계가 되어야 해.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게 된다. 하나의 단어가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단어에 내가 묶여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나는 사라지게 된다. 그림 그릴 땐 생각을 하지 않고 무념에 전념하려고 애쓴다. 오래된 얘기들에는 그게 해탈의 경지라고도 일컫는데 그게 가장 힘들다. 하지만 그때 그려지는 그림이 가장 나다운 그림이며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방법이라 믿는다. 이 당시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했던 글이기도 할 테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완전 추상을 할 것이냐 반추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구상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아직까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뒤에 이것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뭐랄까 해결을 해낸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된, 해결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그대로 끌고 가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개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뭐 성과가 있지 않았던,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어, 물론 대관이어서 그 대관이라는 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대관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 전시회를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해주신 관장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개인전을 좀 물꼬를 트게 돼서 전시를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전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전시 개인전에 대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